병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해보자거나 문제 없을 거예요 라는 말만 듣고 검사를 받으셨나요? 70대가 넘으면 오히려 검사가 몸을 더 아프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이웃들조차 검사가 많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겐 검사 자체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후 신장이 나빠지거나 출혈로 몇 주를 고생했다는 사례, 불필요한 수술로 걷지 못하게 된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병원 복도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들도 권하지 않는 70대 이후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검사 5가지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검사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검사는 위험하고 어떤 판단으로 중단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도록 돕겠습니다. 검사 판단은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 기능적 능력, 걸음걸이, 일상생활, 수행, 그리고 예상 수명과 관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2세라도 평소 활발하게 산책하고 당뇨, 고혈압이 잘 조절되는 분과 여러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입원하는 분의 검사 수용성은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의 임상 경험을 보면 같은 연령이라도 취약성에서는 검사 후 합병증과 회복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위험 대비 편익을 따지는데 이 비율은 연령과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 급격히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로 암 조기 검진이 60대까지는 삶의 연장을 기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80대 가까운 분들에겐 조기 발견이 수술, 항암의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여부는 무조건 하는 것에서 선택적으로 개인화해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70대 이후에 재고해야 할 검사 5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검사가 주로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한국의 주요 병원들이 어떤 지침을 따르는지, 실생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무 증상 없이 받는 전신 CT나 페트 CT 같은 과도한 영상 검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전신 스캔은 과거엔 미리 암을 잡는다는 광고 문구로 널리 알려졌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스트레스, 방사선 피폭의 누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일반 CT의 방사선량은 검사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20mSv로 알려져 있고 PET-CT는 20-30mSv에 이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연 방사선 노출은 연간 약 2-3mSv니 전신 스캔 한 번이 몇 년치 자연 선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누적은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선 새로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증상이 없고 위험 요인이 특별히 높지 않은 고령자에게 무증상 전신 스크리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상 소견, 비특이적 결절 등 나오면 추가로 조직검사, 내시경,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김모 어르신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전신 CT를 받고 폐에 8mm 크기 결절이 발견되어 정밀검사와 흉부 시술을 받았지만 결국 조직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시술 과정에서 일시적 호흡곤란과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과도한 스크리닝이 오히려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는 전신 CT, 페트 CT는 정말 필요할 때, 즉 증상이나 검사 소견으로 구체적인 의심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남성의 PSA,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로 대표되는 과잉 진단 문제입니다. PSA는 전립선암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민감도가 높아 노년층에서는 과잉 진단과 과치료의 위험이 큽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와 많은 국제 가이드라인은 70세 이상 또는 예상 여명이 10년 미만인 남성에게는 일상적 PSA 선별 검사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여러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이 권고에 공감하며 삼성 서울병원 비뇨기과의 임상 경험을 보면 PSA 상승을 시작된 일련의 과정, 재검, 조직검사,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이 고령 남성에게서는 오히려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PSA 상승이 있다고 해서 항상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암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늦게 성장하는 저위험 전립선암이 흔하고 이들은 발견되더라도 평생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를 위한 침습적 절차, 전립선암 치료로 인한 요실금, 성기능 장애 등은 즉각적인 삶의 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세 이모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PSA가 올라 조직검사를 받았고 비록 저위험암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걱정 끝에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활동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 기능 저하가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PSA 검사는 개개인의 기대 수명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전립선암 가족력이 뚜렷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단순 선별 검사로서의 PSA는 70대 이후에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상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경동맥 초음파, 목혈관 검사 같은 무증상 혈관 스크리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쉬거나 어지럼증과 무관하게 혹시 뇌졸중 위험이 있을까 하여 경동맥 검사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가이드라인은 증상이 없는 성인의 경동맥 초음파 선별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다고 해도 그 수치가 중증이 아니라면 치료로 얻는 이득보다 시술이나 수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자에서 외과적 개입, 경동맥 내막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을 웃음 후 마취 수술 스트레스와 시술 후 뇌졸중, 출혈,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동반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와 외과의 임상문헌 검토에서도 무증상 경동맥 협착에 대한 일률적 수술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질문은 발견한 병변을 알았을 때 실제로 치료로 얻는 이득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76세 박모 어르신은 가족의 권유로 경동맥 검사를 받았고 가벼운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반복 검사와 외래 방문이 이어졌고 불안감이 커졌지만 실제로 수술 적응이 되지 않아 약물 치료만 유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어르신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검사비 부담을 겪었습니다.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는 고령자라면 무증상 경동맥 검사 대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전반적 혈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증상이 없는데 시행되는 심장 관련 침습적 검사나 과도한 스트레스 검사입니다. 예컨대 심전도상 변화나 가슴 증상이 없음에도 심장 CT,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정밀 검사를 건강검진 차원에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관상동맥 카테터 삽입의 뇌관 폐색을 직접 확인하고 시술하는 진단, 치료, 결합 검사이므로 합병증, 출혈, 혈관 손상, 신장 기능 악화, 드물게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혈관이 취약하고 기저 심혈관 질환이나 신기능 약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시술 후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비증상 관상동맥 병변은 적극적 치료를 하더라도 생존 연장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무증상 고령 환자에서 관상동맥의 경미한 협착을 발견해 스텐트를 삽입했을 때 장기 애우가 유의하게 좋아지지 않았고 일부는 시술 합병증으로 재입원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심장 관련 검사는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실신 등이나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 혈압, 당뇨, 지질 관리 등 비침습적 접근으로 초기 관리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74세 최모 어르신은 가벼운 피로감을 호소해 검사를 받았고 관상동맥 약간의 협착으로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지만 결국 보존적 치료, 약물 및 재활적 운동, 트래브이자 합병증 없이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5번째는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시술 위험, 천공, 출혈, 마취 관련 문제, 이미지국이 커집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장암 선별검사를 연령별로 권고하고 있으며 흔히 75세 이상에서는 선별 대장내시경을 일괄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연령이 높아지면 대장암이 발견되더라도 그 치료로 얻는 전체 생존 이득이 줄어들고 시술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 위험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종합하면 대장내시경의 천공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천공 확률과 출혈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됩니다. 예컨대 80세 이상에서는 천공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준비 과정, 장정결 자체가 고령자에게 부담을 주어 전해질 불균형, 탈수, 심장, 신장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결정할 때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질환의 유무, 기대 수명, 환자 본인의 검사, 치료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장암의 가족력이나 최근 대변 자멸 검사, FOBT, FIT에서 양성 소견이 있거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 이득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검사들을 피해야 한다는 말이 아무 검사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원리는 필요성의 재평가와 대체 옵션 탐색입니다. 예를 들어 전신 CT 대신 증상 부위 중심의 저선량 검사로 충분할 수 있고 PET CT 대신 증상과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PSA 같이 선별 검사로 인한 문제 우려가 큰 경우엔 능동적 감시, 액티비티 서베일런스 전략을 택해 일정 주기로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이 대안이 됩니다. 또한 대장내시경 대신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대변 자멸 검사, 면역화학적 피컬 이뮤노케미컬 테스트, FIT를 먼저 시행해 양성 소견일 때만 내시경을 권하는 방식도 안전성과 비용 효과 면에서 유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 서울병원에서 권장하는 연령 맞춤형 검진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즉, 검사 이전에 의사와 환자가 함께 이 검사로 어떤 이득을 기대하는가, 합병증 발생 시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다른 치료 없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가에 대해 솔직히 대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환자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결정할 때 의료진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둘째, 검사로 얻는 이득은 어느 정도이고 합병증 위험은 어떤가요? 셋째, 이 검사 결과로 바로 수술이나 침습적 치료가 필요한가요? 넷째, 대체 가능한 검사나 보존적 치료는 무엇이 있나요? 다섯째, 나의 다른 질환, 예, 만성 신장 질환, 항응고제 복용 등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은 의사에게서 권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임상에서는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환자 교육 자료와 세브란스 병원 진료 지침에서는 고령 환자일수록 충분한 설명과 가족 동의, 그리고 문서화된 결정 과정이 권장됩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검사 전후의 일상생활 변화, 입원 가능성, 회복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불안과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전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안전 수칙도 있습니다. 첫째, 만성질환, 특히 신장병, 당뇨, 고혈압, 신부전의 그라드 상태를 최적화하세요. 조영제 사용이 예상되는 검사에서는 사전에 신기능, 혈청 크레아티닌, GFR, ELR, 러틀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분 공급으로 위험을 낮춥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물, 특히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아한일 수 있으니 담당 의와 상의해 중단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세요. 셋째, 검사 전 충분한 안내를 받고 장정결 같은 절차가 체력적으로 무리인지 확인하세요. 넷째, 검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시술을 피하기 위한 관찰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예, 6개월 후 영상 재촬영, 혈액 검사, 추적 등.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해 의사소통을 도와주면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국립암센터의 교육 자료는 고령 환자에게는 사전 준비와 사후 계획 수립이 합병증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실적인 환자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여성 A씨는 무증상으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페트CT를 받았습니다. 폐 부위에 미세 결절이 발견되어 추적 검사와 조직 검사로 이어졌고 결국 양성으로 판정되었지만 일주일간 입원과 여러 번의 흉부 침습을 겪으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79세 남성 B씨는 PSA 상승으로 조직검사와 이후 과잉 치료를 받으면서 요실금과 성기능 저하를 경험했고 이후 일상활동에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75세 C씨는 대장내시경 준비 과정 중 전해질 이상으로 응급실에 가야 했고 조직검사 후 소량 출혈이 있었지만 결국 심리적 부담이 커져 이후엔 병원 방문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이후의 삶과 기능,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강한 경우 적절히 선택된 검사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룬 연구와 권고들도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과 학회, 대한노인의 학회 등은 고령 환자에서의 선별검사 적용을 연령과 예상 여명, 기능 상태에 따라 개인화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국립암센터와 서울의 주요 병원들은 암 검진의 연령별 권고를 제정하여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특정 연령 이후에는 검진을 중단하거나 개인화된 판단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장암 검진은 보통 50, 75세 사이에서 적극 권장되고 75세 이상에서는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다수의 국내 임상보고서에서는 고령자에서의 침습적 시술 합병증률 상승, 회복 지연, 병원 재입원율 증가 등을 보고하여 선별검사 중단 또는 제한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같은 권고들은 단순한 연령 차별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 건강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검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실용적 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조기 진단으로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가? 두 번째, 개인 건강 상태 판단. 현재의 만성질환, 기능 수준, 걷는 능력, 일상생활 수행도, 병원 입원 이력 등을 고려하세요. 세 번째, 기대 여명 추정. 일반적으로 기대 여명이 검사로 인한 이득을 얻을 만큼 긴지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검사 후 가능한 치료 경로.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이득이 기대되는지를 따져보세요. 다섯 번째, 대체 검사의 존재. 비침습적 또는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합병증과 회복 가능성. 만약 합병증이 생기면 회복이 가능한지, 입원이 필요할지를 고려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상의하여 환자의 가치와 우선순위, 장기간 생존 vs 현재의 기능 유지를 명확히 하세요. 이러한 점검 과정을 거치면 검사의 유용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의 상담을 준비하는 방법과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팁을 드립니다. 상담 전 간단한 건강 기록, 복용약, 과거 수술, 알레르기, 최근 검사 결과 정리해 가세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이 검사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득은 무엇인지, 합병증 발생 시 예상되는 치료와 회복 기간은 어떤지, 검사를 안 했을 때의 위험은 무엇인지, 대체 검사나 관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의사가 전문 용어로 설명할 때는 천천히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동석해 중요한 결정을 공유하세요. 또한 일주일간 생각할 시간이나 2차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환자 권익 측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한 번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검사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합병증 발생 시 회복 가능성은 어떤지, 대체 방안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과 의사가 함께 환자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동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는 것은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수칙입니다. 매번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위에서 제시한 질문들을 활용해 꼭 필요한 검사만 선별하세요. 지금 당장 건강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 병원 방문 때 이 목록을 활용해 보세요.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